테니스로서 잊혀졌던 이영택이 네. 다시 뭉쳐야 찬다를 하고 방송에 나오면서 저 사람 저기 축구하고 막 이러니까 축구 선수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이제 테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테니스 관련돼 있는 일들을 하는 데에 되게 많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테니스 선수, 현 조기 축구를 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하는 머드리 이영택입니다. 일단은 세계 36위 한국인 최초로 100위권을 깼었고요. 최초로 ATP 우승. 저 그때 봤잖아요. 한국 사람이 이게 가능해? 라고 했는데 만드신 분이잖아요. 와. 쑥스럽습니다. 이거 네. 되게 쑥스럽네요. 네. 월드 클래스. 네. 최초 US 오픈 16강. 자, 이번에는 모든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나의 이력을 나무위키에서 찾아보자. 사진부터 일단 나왔네요. 활짝 이쁘게. 이거 뭐, 네. 예. 야, 이거 진짜 머들이네요. 오래전 얘기네요, 이게. 예. 예.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때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굉장히 좀 여유롭게 웃으시기는. 삼성 쪽에 있었으니까요. 예. 네, 역시 큰 우산 아래에 예. 있어요. 그렇죠. 네. 출생 1976년 1월 3일 강원도 횡산군 우천면. 우천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니, 와, 그럼 어떻게 거기서 테니스를? 테니스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네. 원래 안 오려고 하셨대요, 그쪽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해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조건으로 테니스부를 만들어 달라. 서울에서도 테니스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고급 스포츠야. 공부보다는 이제 운동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거 처음 보는 종목인데 그러고 나서 했는데 굉장히 운명적이죠. 예. 자, 대한민국의 테니스 선수 겸 테니스 지도자, 한국 테니스의 레전드다. 와, 이거 쉽지 않은데 레전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좀 부끄럽습니다. 예. 아. 이게 기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되게 막 네. 창하게 막 이렇게 막 네. 몇 개씩 있고 막 이런 건 아닌데 네. 30살 넘어서 36위 간 거 최고 기록 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게 저로서 더 조금 대단하네. 더 의미가 있었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게 이제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네. 이 코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셨는데 이 테니스 인생 하나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제가 이 테니스 라켓으로 여기까지 왔죠. 일단 마이너스가 없다. 예.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 이 밑에까지는 아니었다. 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진짜 그 펀드 하나 들었어도 마이너스 없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제가 그러면 완전 이 밑에 여기까지 내려가도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으로 보면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학창 시절부터 해서 보면 우와 이렇게 쭉 올라와요. 근데 여기 고등학교 때 약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네요. 좋은 그 성적을 쫙 냈다가 42연승 했다던데. 그렇죠. 40연승 하고 이제 대학교를 이제 들어가는 찰나에 약간의 이제 좀 부상이 있어서 그러면 43연승은 왜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오시면 제가 시합을 못 이기거든요. 이날 이제 어머니가 딱 이제 오시고 하면서 이제 코트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보여요? 보이죠. 아. 그러니까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도 그렇고 이제 뭐 하다가 이렇게 두리번 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네네. 뭐. 이제 딱 오시면 그게 이제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렇게 좀 굴곡이 좀 있어서요. 네. 저희가 성실 캠프 아니겠습니까? 성공보다는 실패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 인생의 3가지 실패라는 주제로 한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학과 아시안 게임 사이에 이 시점이 있는데 이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삼성 팀으로 들어가는 찰나에 어깨 이제 부상 때문에 시합을 한 3개월 동안 못 나가면서 재활만 하게 됐어요. 이때 이제 처음 이제 투어를 하게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내가 다시 언제쯤 통증을 안 느끼고 시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근데 이 이전까지는 그런 일이 부상이 없었나요? 그렇게 큰 부상은 없었죠. 제일 긴 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역으로 생각해보면 같은 20대에 나는 해온 게 테니스밖에 없었는데 부상이 왔어. 굉장히 공포감이 올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활을 하는데 정말 이 어깨 운동을 매번 가면 네.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 네. 운동을 먼저 시작해서
빨리 회복을 하고 다른 운동을 이제 하게 됐었거든요. 네. 아. 그러고 나서 그 이후부터도 제가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뭐 밴드 운동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시합 다녀도 이제 아령 같은 거 갖고 다니고 이제 이랬어요.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제아 같은 거 아령 갖고 겉에 근육하고 안에 근육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안에 근육, 작은 근육이 이제 좀 그래서 무거운 거보다는 이제 가벼운 걸로 이렇게 이제 틀어서 이제 좀 어깨 운동을 하고 이렇게 네. 해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옆으로 누워서 이제 약간 건강 프로그램처럼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부상이 굉장히 공포감을 엄습했고 그래서 그걸 좀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재활 훈련을 많이 했던 것들이 이 구간에서는 일단 이겨낼 수 있었다. 네. 이 아시안 게임은 98년도 우승했을 때의 그 금메달 땄을 때 아시안 게임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군면제까지 하고 정말 최고의 시간이었네요. 네. 그런데 갑자기 왜 떨어졌죠? 투어 선수로 돼서 막 하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초반에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생각했던 것만큼. 그 왜 세계의 벽은 높았다. 아, 네. 실제 그랬습니까? 네네네. 한 몇 년 동안 계속 침체가 있었죠. 이때 세계 랭킹이 있었어요? 이때 있었죠. 있었는데 높은 게 아니라 한 200이 중반? 근데 그게 계속 200이대로 계속 갔던 거예요. 좀 오랫동안 갔죠. 그러면 솔직히 좀 답답하긴 하겠어요. 그렇죠. 아, 이게 안 되는 건가? 우리는 저기까지 가지 못하는 건가? 사실 저희가 보면 샘프라스나 막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른 세계의 사람들, 테니스라는 종목을 같이 하지만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넘사벽이라고 생각했던 선수들과 어느 순간에 한번 해볼 만한데? 라는 게임이 있었나요? 시합을 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쟤 내가 이겼었는데 왜 랭킹이 저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 쟤네들 왜 저기가 있지? 그래서 이제 그 선수들이 다니는 이제 시합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승하기 위해서 대회들을 다녔다면 그 친구들은 강한 대회 예선부터 도전을 자꾸 했던 거예요. 우리는 안주하기 위해서 그 랭킹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냥 약한 대회들만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 스케줄을 똑같이 따라 해봤어요. 그거를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200위대에 머물러 있던 랭킹이 100위대로 들어가 버리고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이래서 이제 자꾸 이제 도전하게 됐죠, 저희도.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하고 해야 그 사람들이 하는 운동 방법, 버릇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나도 자꾸 무리에 맞춰서 가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와 이게 투어 시즌 이게 네. 와 그리고 이제 세계 100위권 안으로 들어왔고 네. 근데 뚝 떨어졌어요. 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때의 부상하고 요때의 부상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때 은퇴 시기의 부상은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나이도 있고 이 회복도 늦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부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무릎 이제 내측인대 이제 잔디 코트에서 이제 넘어지면서 이제 내측인대를 다쳤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내측인대를 다치면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제 턴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턴을 했는데 이 다리는 안 오는 느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이기려고 했으면 네. 그러니까 진짜 노력해서 그런 거긴 한데 그게 네. 결국 이제 부상으로 오는 거죠. 네, 그랬다가 이제 이게 치료를 하고 또 이제 운동을 하면 또 다시 이제 이 무릎이 좀 아파서 계속 예전에 했었던 그 운동량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아 답답하겠다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시합 때 그런 퍼포먼스들이 안 나오죠. 그러면 본인이 가장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슬럼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슬럼프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1회전 뭐 4번 지고 5번도 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테니스 선수들을 이렇게 보면 전주에 우승을 하고 와요. 근데 다음 주에 1회전을 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우승했는데 왜 1회전 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수들은 그게 테니스야 라고 얘기를 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만 이거를 또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돼요. 테니스는 매주 또 대회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선수들이 졌었을 때는 되게 막 화도 내고 막 하지만 금방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고 다음 주 준비를 위해서 다시 또 다음 날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또 웃고 운동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는 거에 대해서 괜찮아 뭐 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제 진 거에 대해서 바로 그냥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왜 졌는지는 알고 그거에 대한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다시 훈련은 또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은퇴 이후로 사실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났을 때에 비해서 그 은퇴 이후에 이 조금 기간이 좀 길었네요. 네.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도 아카데미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수할 때의 그런 막 짐 싸고 막 이랬었던 막 시합 지금
그랜드슬램이 있었고 막 이러면 막 지금 저기서 내가 나가서 시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막 이런 옛날에 그런 때의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복귀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초반에. 아 진짜요? 네. 은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복귀했다고요? 네네네네. 했는데 이게 뜻하지 않게 갈비뼈에 종양이 생겨서 다시 복귀를 한 상황에서 이제 어이구야. 이쪽에 부상을 당했는데 네네. 가서 이제 CT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갈비뼈에 이제 혹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 신경을 이제 이게 막 눌렀었던 네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오. 이거를 운동을 할 거면 절단을 해야 된다. 이래서 절단을 했죠. 한 7cm 정도 되더라고요. 독하다. 네.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좀 걸렸죠. 아.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그냥 은퇴를 하게 됐죠. 네. 야 이런 좀 너무 아쉬워요. 예 저는 이런 그 사연은 상황. 정말 예. 처음 알았어요. 네. 야. 제가 그래도 100몇십일 때 은퇴를 했거든요. 박수 칠 때 떠나라 해서 이제 떠나긴 했는데 이 공허함이나 막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복귀를 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죠. 그 이후에 한국에 좀 있다가 이제 뭐 미국을 이제 가게 됐죠.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우리 동네 예체능 했었을 때에 이제 작가님이 연락이 와서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냐라고 해서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게 뭉쳐야 찬다. 예, 그게 이제 뭉쳐야 찬다죠. 아, 네, 그러면서 네. 사실은 테니스로서 잊혀졌던 이영택이 네. 다시 뭉쳐야 찬다를 하고 방송에 나오면서 저 사람 저기 축구하고 막 이러니까 축구 선수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이제 테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테니스 관련돼 있는 일들을 하는 데에 되게 많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목표 어떻게 됩니까? FNC라는 이제 엔터테인먼트랑 이제 계약을 하면서 방송 쪽에 조금 더 나가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오리온이라는 쪽에서 이제 테니스 팀을 이제 우와 창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박. 오. 또 주니어 선수들도 있고 성인으로 넘어가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이제 육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능하고 테니스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이제 저의 향후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이 말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제가 뭐 여기 나온 이유는 머드리 TV 구독과 좋아요 같은 너튜브 쪽에 있기 때문에 예. 성실 캠프와 함께. 예, 성실 캠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머드리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실패란 나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단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실패란 이제 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